대부분의 남녀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인간의 본능은 짝짓기를 추구하지만 평생 한 사람과의 관계 유지를 요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 난이도는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하차하게 된다. 전 세계 평균 이혼율이 약 44%에 달하며 결혼의 절반 가까이가 이혼으로 끝난다. 연애 역시 평균 지속 기간이 1년에서 3년 사이로 가장 많고 그마저도 상당수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유지하는 커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은 과연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 지난 7년간 약 8,000건의 관계 컨설팅을 진행하며 나는 그들의 특징을 유심히 관찰하고 분석해왔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비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겠다. 연애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연애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짝짓기와 협력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반의 열정은 작아지게 되며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현실의 무게와 필연적인 갈등이다. 어느 시점에 연애를 통해 얻는 만족감보다 불편함이 더 커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고 대부분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 아무리 궁합이 잘 맞는 커플이라도 서로의 욕구가 충돌하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는 타고난 성향, 성장 환경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이런 갈등을 건강하게 조율하는 방법을 모르는 커플은 결국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한부 운명을 안고 있는 셈이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나쁜 징조로 여긴다. 갈등을 나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순간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방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갈등은 올바르게 다룰 때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다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1. 이해심. 이해심은 상대의 상황이나 감정을 헤아리고 내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꼈을지 파악하는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심을 최고의 배우자 덕목으로 꼽는다. 이해심이 관계를 지탱하는 강력한 무기이자 중요한 자질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 경험,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 동기, 그리고 배경까지 헤아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화를 내는 상황을 마주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보통 그 화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불안, 혹은 외부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모른 채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판단한다면 오해는 깊어지고 갈등은 커질 뿐이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경험한 기준으로 타인의 행동을 해석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이 나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비슷한 배경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말이 흔히 나오는 이유는 서로의 환경이나 성향이 크게 다를 경우 상대를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전혀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태어나서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 힘들다. 회사에서 매일 마감 기한과 상사의 지시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고충을 상대가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 아니야 라며 가볍게 여길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은 부모의 사랑이 결핍된 상대의 불안과 집착을 이해하기 어렵다. 상대방이 왜 자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려면 상대의 과거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심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라며 상황을 대충 넘기는 태도가 아니다. 진정한 이해심은 상대의 입장에서 깊이 사고하고 상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가 처한 상황, 살아온 환경, 그리고 이로 인해 형성된 사고방식을 배워야 한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공감 수준을 넘어 상대의 감정을 체감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가 왜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왜 어떤 감정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삶의 맥락을 읽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보이는 특정 행동이 사실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행동은 단순히 짜증이나 무례함으로 보일 수 있다. 로버트 그린의 저서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이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이해심이란 단순한 공감을 넘어 두 사람의 다름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상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지속적인 시도 자체가 관계의 강력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2. 문제 해결 능력. 하지만 이해심만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시작일 뿐이다. 예를 들어 너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상대의 고통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진정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려면 이해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문제 해결 능력이란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끄는 능력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감정과 논리를 분리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문제 해결은 문제의 핵심을 정의하는 데서 시작한다. 갈등 상황에서는 흔히 감정이 앞서고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기 쉽다. 많은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은 실제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며 진짜 원인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겉모습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갑작스럽게 화를 낸 상황을 생각해보자. 표면적으로는 상대의 화난 행동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행동은 종종 내면의 좌절감, 불안감 혹은 미해결된 과거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이런 경우 단순히 왜 그렇게 화를 내라고 묻는 것은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더 큰 감정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대신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거야 혹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하고 싶어라고 질문함으로써 상대의 감정을 열어주고 근본 원인을 탐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문제의 본질을 정의하려면 상황에 대한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상대가 화를 낸 시점과 이유를 되짚어보며 그 행동이 단순한 즉흥적 반응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의 폭발인지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양은 30대에 접어들며 허송세월 하다가는 결혼 정년기를 놓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내면 깊이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단순한 약속 하나를 어겼을 때 A양은 그 행동을 단순히 별일 아닌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자친구의 약속 어김은 그녀의 불안을 자극했고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짜증을 내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단순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A양의 결혼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자는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 가지고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해 라며 문제의 본질을 놓친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내면의 맥락과 숨겨진 이유를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갈등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때로는 상대를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휘말릴수록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의 비난이나 감정적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에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대화를 이어갈 준비를 할 수 있다.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너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다고 말하며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한편 자신의 생각도 차분히 표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화는 감정적 충돌에서 벗어나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이는 문제를 단순히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많은 경우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문제를 반복해서 논의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해결책 중심의 사고방식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상대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건 틀렸어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같은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는 대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처럼 대안을 제안하며 대화를 건설적으로 이끌어간다. 이를 통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협력의 여지를 열어두는 태도를 보인다.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이란 단순히 자신의 입장만을 반영한 제안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의 우선순위와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데이트마다 늦는 것이 반복되어 갈등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왜 매번 늦어? 라며 화를 내기보다는 다음에는 너가 바빠서 늦어도 괜찮은 장소를 정해보자. 그러면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늦는 것에 대한 압박을 덜 느끼는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며 또 내가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갈등 상황에서 제안되는 대안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약속을 자주 변경해서 갈등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왜 약속을 맨날 너멋대로 바꾸는 거야? 라며 지적하기보다는 너도 일정이 바쁠 테니 앞으로는 약속 잡기 전에 서로 스케줄을 확실히 확인해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럼 우리 둘 다 시간 낭비할 일도 없을 거야처럼 제안을 할 수 있다. 구체성이 있을수록 상대는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를 수용하기 쉬워진다. 셋째, 대안이 제시된 이후에는 실행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초기에 해결책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방법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네라며 상황에 맞게 대안을 조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란 단순히 갈등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관계를 개선하려는 과정이다. 이는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실행력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술이다. 이해심과 결합될 때 문제 해결 능력은 단순히 갈등을 없애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데 있다. 갈등은 단지 차이를 드러내는 순간이 아니라 서로가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시작점이다. 우리가 흔히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대부분 다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관계는 단순한 연애나 결혼을 넘어 두 사람만의 특별한 서사가 된다. 중요한 것은 차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다. 행복한 관계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 속에서 끊임없이 맞춰가며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관계의 성공은 시작의 열정보다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는 용기와 그 순간을 활용하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이는 누구나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바로 그 점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